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그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P2E 초기대작 스타틀라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을 부분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이나 질문들 보니까 제가 좀 미처 짚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그냥 좀 내추럴하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좀 생략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어,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번 영상이 어, 좀 안 와닿을 수 있으시니까 그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타틀러스에 대해서 좀 이용하고 우주선도 사고 뭐 이렇게 하시려면 팬텀 지갑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지갑 설치하는 방법이나 간단한 사용법도 제가 이전 영상을 하나 찍어 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우선 제가 P2E가 뭔지 좀 한 번 더 언급해드리고 가겠습니다. P2E가 뭐냐면 이거는 올해 7월 달 기사고요. 아무래도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래도 코인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엑시 인피니티가 뭔지는 좀 아실 거예요. 이게 P2E 중에서는 조금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게임이거든요. 이런 좀 귀염귀염한 애들이 나와서 막 싸우고 뭐 이런 게임인데 어, 저도 사실 해보진 않았습니다. 초기 진입 비용이 꽤 되고 해가지고 제 스타일의 게임은 아닌 것 같아서 해보진 못했지만 아주 유명한 P2E 게임이라는 거. 이런 걸 그래서 왜 하냐. 사실 P2E 말 자체가 플레이 투 언이라 해서 게임도 하고 돈도 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좀 보면 1일 캐스트를 빠짐없이 완료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4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 달 월급이 140만 원이 되는 거죠.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엑시 인피니티를 플레이하고 있는 장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열심히 열 게임 중인데요. 왜 이러냐? 이분들은 월급 자체가 100만 원. 실제로 필리핀 사람들 중에 월급 1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잘 없어요. 제 친구도 거기서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하루 꼬박 진짜 중노동을 해서 8, 90 받아갔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런 P2E 자체가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경제생활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네. 이런 게 P2E의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올해 7월 달이었다는 거. 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네. 그래서 P2E가 어떤 건지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이해시켜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또 좀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소 매매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이런 좀 월렛 개념이나 이런 거 돈 보내고 주고받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팬텀 지갑에 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작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보시면 우선 방법이 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업비트에서 솔라나를 팬텀 지갑으로 바로 직송합니다. 무조건 솔라나 체인을 쓰셔야 되고요. 네. 안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니까 대부분의 좋은 거래소들은 지갑 주소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체인이 따라가도록 설정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보내실 때 솔라나 체인으로 내가 보내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팬텀 지갑의 주소는 제가 한 번 더 언급드리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기만 해도
바로 그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복사한 지갑 주소를 업비트 출금 솔라나 출금 주소 입력하시라. 네, 그렇게 되면 팬텀 지갑에 솔라나는 우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솔라나를 일부 놔두셔서 이 아틀라스 홈페이지에서 뭘 사고 팔거나 배를 스테이킹하거나 어떠한 트랜잭션이든 일으킬 때 그 트랜잭션에 소비되는 수수료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우주선이나 뭐 어떠한 제아를 사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아틀라스를 사고 싶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레이디움이라는 수합 거래소를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네, 그래서 오르카라는 곳도 있는데 레이디움이 아무래도 좀 익숙하시니까 제가 레이디움을 통해서 좀 수합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이트 주소는 제가 링크로 다 달아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솔라나를 저는 USDC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많죠. 아틀라스나 폴리스를 바로 솔라나를 통해서 사도 되고요. 네. 그런 거 유념하셔서 사실 솔라나는 그냥 업비트에서 보내기 위한 좀 수단이었고 사실 수합 자체는 어떠한 코인이든지 서로 간 수합이 가능하니까요. 예. 솔라나 체인 위에서 잘 돌아가는 것들 한해서 저는 USDC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갑에는 0.9개 정도가 있는데요. 수수료도 솔라나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한 반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수합 버튼 자체가 내가 솔라나를 USDC로 바꾸겠다. 네. 그래서 수합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트랜잭션이 승인하시면 보이시죠? 트랜잭션이 보내졌다. 솔라나는 워낙 빨라서 곧 승인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나면 지갑에서 솔라나는 줄어들고 USDC는 좀 늘어나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솔라나가 약 0.8개 정도가 있었는데 아직은 승인이 안 됐네요. 아무래도 방금 이런 그 유동성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제가 그 가격이 변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보냈던 트랜잭션은 승인이 안 났고 네, 새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되었죠? 네, 이렇게 되면 솔라나가 줄어들고 USDC가 늘어났을 거예요. 네, USDC가 생겼죠? 네, 이렇게 하시면 이 아틀라스에서 뭘 살 준비는 된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건데요. 업비트에서 팬텀 지갑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거래소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로 보내실 때 뭐 솔라나로 보내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트론 같은 게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니까 무조건 1,000원 미만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리플로 보내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트론 자체는 리플보다는 좀 그 근본이 아니니까 리플 같은 걸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내시면 FTX 거래소로 리플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리플 자체를 마켓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플을 약간 단계적인 거래를 통해서 솔라나나 아틀라스나 폴리스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FTX에서 다시 팬텀 지갑으로 이 내가 트레이딩을 통해서 바꿨던 코인을 팬텀으로 보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이 어떠한 방법이든 자기가 좀 편하고 친숙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 장단점이 있죠. 업비트에서 솔라나를 보내서 팬텀 지갑으로 보내서 수합을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때 보셨듯이 이 유동성이라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이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래예요, 고래. 그래서 한 번에 큰 돈을 수합하고 싶다. 근데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과다한 수수료를 내거나 조금 호카창을 긁듯이 그
AMM이라죠.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자기 것을 못 만들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좀 자기가 분할해서 수합하시고 뭐 이러셔도 되는데, 사실 진짜 그 정도까지 고래가 아닌 이상 그렇게 뭐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또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수압에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비트에서 리플이나 트론을 보내는 경우는 만약에 제가 리플을 샀는데 거래소로 이제 딱 보냈다 이거죠. 보내가지고 리플이 들어오기만을 이제 고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옵니다. SEC에서 리플 소송 건개, 리플 대참패, SEC 승소해가지고 갑자기 리플이 막 미국 거래소에서 다 상폐되기 시작해요. 지금도 상폐돼 있을 거긴 한데, 네. 막 바이낸스에서도 리플 상폐하고 뭐 이럴 수 있죠. 저도 리플 좋아하고요. 뭐 이런 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건데, 이런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자기가 사서 보낸 코인이 트레이딩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내리쏟아가지고 리플도 내리쏟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사서 보내는 동안이나 트레이딩 하는 동안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비싼 가격에 사서 보냈는데 도착했을 때는 모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게 좀, 그리고 트레이딩도 좀 잘해야 됩니다. 예. 트레이딩 수수료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김프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어떤 걸 할 때, 전송할 때 항상 김치 프리미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제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거는 제가 그 업비트 코인 관련한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조금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스스로도 생각하시고 리스트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꼭 업비트일 필요 없고 뭐 빗썸도 괜찮고요. 빗썸에도 솔라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빗썸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빗썸은 제 기억에 제가 너무 고여 있나, 좀 선입견일 수 있는데 빗썸 항상 출금할 때 출금 잘 안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제가 출금할 때는 빗썸을 안 쓰거든요. 코인원이 좀 빠르고 코인원에 솔라나가 없는 걸로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지갑에 아틀라스나 USDC나 솔라나가 세팅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지금 솔라나 솔라나가 아니고 스타틀라스에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을 하면 추첨인지 모르겠는데 확률 좀 높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싼 거라서 피어스 X4를 타갈 수 있습니다. 설문 하나를 통해서. 설문만 하시면 이렇게 에어드랍 받을 수 있으시니까 제가 이것도 트위터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트위터 링크 보시고 설문을 참여하시도록. 네. 그래서 이 레이싱용 X4 하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문을 하시다 보면 좀 이런 그 얘들이 어떤 거를 고민하고 있고 어떤 걸 추구하는지 대충은 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따왔는데, 보시면 약간 아바타, 약간 커스터마이징, 약간 좀 본인 캐릭터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좀 데이터를 가지고 싶어 해요, 얘들이. 왜 그러냐? 아바타를 제공하고 싶어 하나 봐요, 개인에게. 그래서 보시면 너가 아바타를 이렇게 좀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너한테 중요하니? 이런 거 물어보죠. 얼마나 많은 커스터마이징 해봤니? 너 게임 시작할 때 뭐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스킨이나, 그리고 너가 이런 좀 다른 스킨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야? 뭐였어 과거에? 이런 걸 물어보는 거 보면 아바타에 대해서 얘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얘들이 어떤 식으로 좀 그림을 그려 나갈지 고민하고 있는 듯해요. 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약간 이 플레이어들이 얼마나만큼 좀 여기에 가중치를 둘 거냐, 좀 라이트한 유저가 될 거냐, 좀 헤비하게 플레이할 거냐, 뭐 이런 걸 좀 물어봅니다. 보시면 너 친구랑 그냥 가볍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너는 좀 진짜 좀 열심히 할 거냐. 그리고 얘는 진짜 거의 뭐 80% 정도 시간을 보낼 거냐 여기에서. 그리고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좀 진짜 어떻게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처럼 랭킹 포인트 쌓고 뭐 그렇게 할 거냐 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애들이 좀 이런 그림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네, 이런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뭐 길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요. NFT적인 요소에서도 좀 물어보죠. 이 스킨이 만약에 NFT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당연히 좋죠. NFT예요. 네. 이런 거 보시면 약간 그림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거 포모 오시지 말라, 진짜 카드 게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얘들이 이런 설문하는 거 보면 그래도 이런 아바타를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좀 다른 게임입니다. 스타 틀라스는 아니고 스타 시티즌이라는 그냥 게임이거든요. P2E는 아니고. 얘들도 되게 우주선 이런 걸로 우주 게임이에요. 제가 우주를 좀 우주 덕후라서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어, 다른 게임이지만 이런 그림을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예, 좀 상상해 보면서 가져왔고요. 이건 트레일러인데 잠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약간 자기랑 닮은 스킨 하나 만들면 게임 플레이하는데 되게 신나겠죠. 자기 닮은 애가 막 게임에서 돌아다니고. 네, 이런 좀 스킨적인 요소들, 이런 그림을 좀 예상해 보고 있는데 실제로 어떨지는 아무도 예상 못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설문을 하면서 이런 걸 좀 떠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내가 이렇게 애들이 VR로 나중에 조종석에 앉아서 운전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애들이 얘기했으니까. 예.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줘야 좀 투자 맛도 나고 플레이할 맛 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폼 오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다른 게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이렇게 막 채굴도 하고요. 이렇게 막 같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전투도 하고. 예. 네. 저도 이 게임을 해보진 않았지만 네, 이런 게임이 나왔다는 걸 좀 알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이 실제로 제가 배를 사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배를 어떻게 사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사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투웨이가 있어서 하나는 알려드리고 하나는 제가 직접 시연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덱스 거래소에서 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좀 진짜 유동성이 활발한 그런 코인 말고는 이 자기가 직접 그 거래 페어를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추가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추가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예, Add Custom Market이라고 이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에 자기가 거래하고 싶은 페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거래 관련 마켓 아이디도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참조하셔. 제가 작성한 거 아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 공식 카페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커뮤니티 이 텔레그램도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말이 많아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해요. 네. 그래도 그런 데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활발하게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인기 많은 오포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포드 중에서도 만약에 아틀라스가 있거나 USDC가 있거나 선택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USDC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디를 복사하셔가지고 이 레이디움 아까 마켓 아이디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아마 USDC까지는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페어까지는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베이스 아이디가 얘였으니까 이거 입력해 주시고 add를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보니까 가격이 완전 저점일 때는 1700까지 떨어졌었네요. 많이 올랐을 때는 3200.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자기가 그냥 마켓에서 비트코인 사고 팔듯이 비트코인 3개 그냥 사고 파시는 거 익숙하시잖아요. 그렇게 사고 파시면서 배를 사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보면 세틀이라는 게 보이죠. 네. 여기서 거래를 했을 때 거래는 성사가 되지만 또 그 거래한 내용을 클레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여기서도 수수료가 들겠죠, 결국. 그래서 보통 저희가 USDC를 가지고 있고 이 오포드를 사고 싶다. 그래서 이 거래 이 지정가, 시장가는 안 될 거예요. 예, 지정가로 해가지고 요거를 샀다가 샀을 때 여기에 unsettled balance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세트를 해줘야 자기 월렛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거꾸로 자기가 이걸 팔았다 이거예요. 이 매도를 했을 때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네. USDC가 이 unsettled balance에 생기겠죠. 그럼 세트라면 USDC가 지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덱스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겠죠. 레이디움 말고 세럼도 있고요. 그 거래소 자체는 저희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트레이딩이나 수합 다 있죠. 이런 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 그냥 편하게 이 스타틀라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시는 겁니다. 자, 이건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배를 하나 사려고 지금 쇼핑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뭐 살까요? 저는 이왕이면 레전더리 배를 좀 사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사볼까요? 가볍게. 아쉽게도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 매물이 없어요. 누군가 좀 팔아주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차선책으로 팔제젯 사실 오포드가 진짜 사고 싶은데 너무 지금 고평가돼 있어요. 기존 판매가 자체가 15,000달러인데 1,500달러인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면 3,000달러죠.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2배가 올랐으니까 굳이 내가 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근데 덱스 거래소에서 봤을 때도 여기는 추가가 안 돼 있네요.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 오포드 3,000달러 3개 보면 내용이 동일하죠. 여기도 오포드 보시면 3,000달러가 3개 있었던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방법은 달라도 자기가 사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든 똑같은 가격에 사신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가볍게 58Z를 한번 사볼까요? 이거 사서 제가 친구 선물 주려고요. 친구 선물 줘서 친구도 스타틀라스에 입문하도록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를 아틀라스나 USDC 중에 선택해서 사면 되는데 이렇게 좀 스몰십은 사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큰 배 같은 경우는 좀 아틀라스로 사든지 USDC로 사든지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얘가 지금 매물이 없네요. 매물 있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가격이 나가는 피어스 RA 얘를 감사합니다.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올라와 있는 가격이 USDC로는 12,240달러죠. 그런데 아틀라스로 한번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0.102달러인데 0.102달러를 아까 올라와 있었던 게 13만 개 13,260달러. 그래서 지금 이 USDC 마켓에서 사는 게 얘는 유리한 거죠. 예.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몰식 같은 경우는 차이가 끼케야 뭐 1,000원, 2,000원이기 때문에 꼭 그거를 또 싼 걸 찾다 보면 자기 수수료나 더 들게 되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USDC로 한번 사볼게요. 그래서 사면 지금 트랜잭션 일어나죠. 네, 승인을 해주고요. 그러면 좀만 기다리면 이 인벤토리로 아마 제 58Z가 도착할 겁니다. 볼까요? 리프레싱 지금 새로 고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얘들은 거래한 걸로 이 수수료를 저한테 좀 주나 봐요. 이 뽀찌를 좀 주거든요. 얘를 달달하게 좀 받아주시고요. 비싼 배사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못했던 내용인데 지금 오전 10시 반. 오늘이 12월 31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그런 걸 언급 못 드렸네요. 이 영상은 12월 31일 오전 10시 반 기준입니다. 네. 이거 제가 산 배를 지금 클레임해 줬습니다. 이러면 제 배가 지갑으로 이 클레임이 곧 아까 덱스 거래소에서 세트를 했던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제 인벤토리에 이제 배가 곧 보일 겁니다. 이거는 제가 클레임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실제로 클레임이 되게 되면 이 지갑에 보이는 형태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소유했다고 뜨죠. 58Z를 제가 이렇게 샀습니다. 네, 얘를 제 친구한테 다음에 한번 선물을 줘볼게요. 왜 선물을 줄 수 있냐? 이 배 자체도 지갑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코인 보내듯이 이 배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팬텀 지갑에 자기 이 NFT 자산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 58Z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눌러서 보내기 하시면 이 다른 팬덤 지갑 주소 입력 라인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 지갑이나 본인 여러 가지 지갑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쉽도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요즘 보니까 어떤 배를 사야 될지 이거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 포머가 와서 급하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제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 지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타틀라스에서 만든 쉽 관련 PDF입니다. 여기 보시면 웨이브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웨이브 1 있으면 웨이브 2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웨이브 1 해당되는 배는 타이탄쉽 빼고는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다 지금 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배들이죠. 네, 동일하고요. 얘들도 다 나왔습니다. 네. 얘까지 나왔죠. 얘가 아까 제가 살려다가 매물이 없어서 실패한. 네. 정말 가지고 싶은데 매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참아 보시라는 거. 지금 나오지 않은 거는 이 타이탄쉽 세대 분량이거든요. 보시면 피어스사에서 만든 T1쉽도 있고요. 네, 얘는 전투기네요. 타이탄쉽인데 이 형태가 전투기라 그러면 거의 뭐 행성 하나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파괴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네.
얘는 거의 행성 폭격기 수준이고 얘요. 죄송합니다. 얘가 행성 폭격할 수준이 정도 될 것 같고, 와우 이름도 멋있네요. 슈퍼 피닉스. 예. 부산 마지막 스탠드. 제가 알기로는 얘 때문에 이 머드, 오니, 우스터 세 종족 간의 그 전쟁이 종식되었다. 예, 이 너무 세서 그런가?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스타틀라스 세계관은 또 스토리 자체가 있어서 네, 그 스토리 읽어봐도 좀 재밌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웨이브 2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내피셜을 확장시켜 보면 여기 보시면 함선 공급량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다 더해보면 이게 한 25만 대 수준, 35만 대를 넘지 않아요, 다 합쳤을 때. 근데 제가 알기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최대 동시 접속자 수 찍었을 때가 300만 명이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동시 접촉 동시 접속자 수가 한 30만 명은 되지 않을까. 나중에 스타틀라스가 좀 유명해지고 이 우리나라만 해도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100만 명이 훨씬 상회하는데 그 중에서도 10%만 투자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스타틀라스에 좀 흥미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조그만 배만 타고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배는 계속 출시되어야 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토지도 나오고 다양한 루트가 나오지만 이 우주 게임에서 우주선이 없다는 게,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대는 있어야 될 건데 이런 행복 회로 관점에서 보면 배는 계속 출시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고요. 또 그리고 배를 사실 때 좀 헷갈리잖아요. 예, 보시면 이렇게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자기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배인지 확인은 할 수 있지만 보고 또 다른 거 보고 이러면 헷갈리거든요. 이거 많은 걸 다 자기 머릿속에 넣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얘는 초기에 풀렸던 가격이 99,500달러였고요. 이 메이커가 핀볼입니다. 약간 신발로 치면 뭐 나이키나 컨버스 뭐 이런 메이커고요, 말 그대로. 모델 자체는 트리에로라는 뭐 약간 나무 화살 맞나요? 네. 레어리티랑 스펙 이런 거 다 나오죠. 네, 클래스. 크기도 나오고요. 800m. 와, 800m면은 800m면 상당히 크죠, 진짜. 경기장, 축구 경기장 어느 정도 하나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축구 경기장이 100m네요. 아, 아니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국제 경기 치르는 축구장 길이가 110m. 맞네요.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동시에 월드컵 경기 8개 정도를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네요. 와,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그렇고요. 이 정도면 타이탄십은 진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타이탄십은 초기 가격이 없을 겁니다. 네, 경매 방식으로 진행돼서 비싼 거 제시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매가 시작되면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여기도 승무원들이 이렇게 많이나 탈 수 있다는 거. 그렇고요. 컴포넌츠 이런 것도 보이고요. 레이더도 있고 미사일 베이도 있고.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시고요. 연료 뭐 이런 거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근데 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상세한 스펙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배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배 같은 경우는 넓고 이래가지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작은 배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한정적이다. 네, 이런 걸 좀 읽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좀 더한 스펙도 있다. 좀 스펙시픽한 그런 좀 더 좀 디테일한 그런 스펙도 있다는 거. 네. 그런 건 아직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없고, 제가 또 공부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펙을 확인한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네, 초기 진입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것도 제가 링크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좀 난해한 게, 특히 미들십 같은 경우가 좀 비슷해가지고 난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들십 같은 경우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눌러서 이렇게 스펙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보면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지금 마켓 프라이스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마켓 프라이스 기준으로 돈은 이 정도지만 스펙이 비슷하다. 그럼 당연히 싼 게 가성비가 좋겠죠. 예, 그런 거를 좀 확인하시고요. 이 특성 같은 것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들어가는 승무원 수도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승무원이 하나 더 들어가네요. 피어스 F4보다 이 레인보우 OM, 예, 이거보다 당연히. 근데 가격이 얘가 가격은 마켓 프라이스는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 그래도 얘가 좀 뛰어난 부분이 간혹 있긴 하네요. 이게 미들 사이즈, 얘는 라지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 그런 워프 드라이브라든가, 얘는 또 아트 갤러리가 있네요. 이런 걸 보시면 가성비나 자기가 나 그래도 우주선에 아트 갤러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이동하는 동안 그 승무원들이 감성적으로 좀 갈증을 해소 못하는 거 싫어. 애들한테도 그런 정신적인 치유가 필요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런 거 고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좀 그 배를 비교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이용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배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배를 사고 비교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배를 샀으니까 스테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킹을 좀 보여드리려고 미리 사둔 배가 있습니다. 배를 스테이킹 하시려면 이 함대 관련 이런 메뉴로 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미 스테이킹 해놓은 배들이 꽤 있고요. 어, 제가 아까 배는 계속 출시될 거라고 했지만, 그러면 내가 미리 배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니, 배 다 출시되고 가격도 안정화되고, 그래서 내가 모든 배를 보고 고를 수 있는데, 그래도 초기에 배를 산 사람들한테는 이런 배를 예치시키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오빨 째째 이거 하나 사놨습니다. 얘를 그래서 한번 스테이킹 시켜 볼게요. 제가 지금 좀 많아서 알아서 채워주는데, 얘를 한번 안 넣어 볼게요. 네. 이거는 자기가 초기에 넣을 때 세팅할 수 있는데, 그냥 보통 다 채워져서 네, 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이 오팔 째째시 10대가 있으면 10대 스테이킹 하셔도 되고요. 네. 보시면 이 추천 사항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넣기 싫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게 되시면 지금 스테이킹 프로세싱 중이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아마 오팔 째째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리소스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야 채굴이 됩니다. 보시면 채굴되고 있죠. 숫자 올라가죠. 0.6, 0.7, 0.08, 0.09. 보시면 얘는 안 올라갑니다. 이유가 지금 연료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연료를 채워줘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보시면 resupply all 해도 되고요.
하나만 이렇게 채워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먼저 채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수량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냥 자기가 저는 좀 많이 사놨거든요. 자기가 그냥 원하는 수량 또는 최대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 얘가 올라갑니다. 네. 이게 작은 배라서 그런지 올라가는 숫자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배들도 좀 한번 채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애정하는 피어스 R8 제 애정 순위 한 3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큰 배들이 레전더리 쉽들이 아무래도 좀 소중하니까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채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리소스들은 어디서 구입하냐? 이 마켓플레이스 가셔가지고요. 여기 리소스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가셔가지고 만약에 음식이 좀 부족하다 자기가 그러면 음식에 가셔가지고 가격을 누르고 한 번에 많이 사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한 번에 많이. 저는 좀 소량 사보겠습니다. 예시를 드리는 거니까 소량을 한번 사볼게요. 한 번에 좀 많이 사시면 그만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사놓고 계속 쓰시면 됩니다. 배를 사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사시면 이 자기 쉽은 아니고 이 리소스 쪽에 인벤토리에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클레임해 주시면 지금은 제가 20만 개가 있는데 아마 제가 10만 개 더 샀으니까 30만 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 이렇게 들어왔죠? 제가 샀던 게. 그러면 클레임 해주면 이게 20만 개가 30만 개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리소스를 챙겨주시면서 스테이킹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스테이킹을 고려해서 배를 사실 때는 30만 개가 되었습니다. 또 고려할 것이 많죠. 이런 식으로 배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고요. 동시에 이 스테이킹 스탯이라고 요도 보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루에 얼마가 아틀라스가 들어오는지 다 나오고요. 그런 게 다 보입니다. APR도 있고요. 근데 효율 자체가 되게 싼 배들이 효율 좋은 게 많이 보여요. APR 높은 게 보입니다. 그러면 싼 배 많이 사면 되지 않냐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싼 배는 보시면 이 연료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동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위에 있는 몇 등급 높은 피어스 X6랑만 비교해도 저는 이틀 동안 굳이 제가 관리해 줄 필요가 없는데 오팔제트 같은 이런 소형식들은 하루마다 관리와 케어와 애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럴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많이 사셔도 되고요. 나는 좀 그냥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큰 배를 사시면 됩니다. 같은 돈 대비해서 큰 배 하나와 작은 배 여러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API 자체가 작은 배 중에 높은 게 많으니까. 당장 이 그리나더만 비교해도 얘는 APR이 이렇게 낮은데 얘는 높잖아요. 그래서 같은 돈으로 같은 10 양을 샀을 때 제가 이자가 더 많이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관리적으로 소요되는 좀 기간 자체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 오팔제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수량 자체가 12만 대 정도 되죠. 그런데 이런 레전더리 10이나 에픽 10들은 수량 자체도 적고 그래서 내가 이 작은 배들로 스테이킹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레전더리 집들은 그냥 그 배 가격 자체가 1,000만 원 올라버려요 나중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스테이킹과 배의 특성과 그런 등급과 배 자체 가격 상승 여지와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또 향후 계획 같은 걸 좀 말씀드릴게요. 향후 계획이라고 하기까진 그런데 제 향후 계획 말고 얘들 로드맵 상에서 제가 좀 들었던 것들, 내년에 폴리스 다오가 나옵니다. 이 다오가 뭐냐면 분산화된 그런 그 집단이죠. 그러니까 거버넌스 자체가 탈중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다오에 참여할 수 있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얘들이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제 주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폴리스 수요가 올라가겠죠. 이게 내년 2월 정도고요. 그리고 쇼룸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배를 사놨는데 지금은 그냥 인벤토리 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내년 3월 정도 되면 아마 개인적인 쇼룸에서 그 쉽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관련 영상 좀 가져왔는데 어딨죠? 네. 이게 크리스마스 때 저희한테 좀 선물이라면서, 이게 선물인가요? 네, 선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쇼룸에 대해서 여지를 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뇌피셜을 작동해 보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좀 좋은 화질로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거 보면 포모가 엄청 하죠. 오포드인데, 와, 제가 이걸 보고 오포드 살 뻔했습니다. 진짜. 와, 디테일함이나 약간 디자인 자체가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이런 게 좀 쇼룸 예시가 아닐까. 네,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내년에 쇼룸이 나올 계획이 되어 있다. 네, 그 정도. 그리고 또 채굴 구조물, 뭐 정거장, 우주 정거장, 그리고 마이닝, 뭐 이런 소스들에 대해서 판매나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선박 임무가 있을 거예요. 선박 임무. 이게 뭐냐면 아마 배별로 임무가 주어져서 그거를 좀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퀘스트 형식으로 뭐 진행하던, 뭐 플레이를 통해서 뭐 저희 뭐 예전에 GTA 같은 거 하면은 막 퀘스트 받아가지고 해결하고 이러잖아요. 뭐 그런 좀 클릭만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임무가 주어져서 그런 걸 좀 해결하면서 미니게임 형식으로 좀 참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게임 자체 출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더라도 이런 미니게임을 던져주면서 계속 투자자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미니게임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게임할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지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굳이 게임은 안 하더라도 배를 예치해 둔다든가 나중에는 빌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미니 게임적인 선박 임무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이런 좀 투자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릴 게, 너무 포모 넘어오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얼핏 봤는데 포스터 가격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졌어요. 보니까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짜 많이 올랐을 때 비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예를 한번 보여줬었죠. 네, 포스터 레벨 5. 얘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봤을 때 거의 7,000달러였어요. 근데 또 4,000달러 선 내려왔죠. 이런 게 포모가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또 올라갔다가도 또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밑에 걸어 놓으시면 또 돈 급한 사람은 자기가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퍼모으셔가지고 이 호가창을 위로 긁지 마라,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P2E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실 게 많은 게, 우리나라에 무돌이라는 게 있었죠. 무돌이 뭐냐면 무한돌파 삼국지라는 게임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무슨 움텄던 그런 P2E 게임이었는데 나라에서 막았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우리가 P2E 투자할 때 이런 좀 규제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좀 맥시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 그리고 P2E 자체도 게임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아까 이런 걸 좀 띄워놨던 게 이런 거는 코스모스 체인에 있는 스트레인지 클랜이라는 게임인데요. 얘도 결국 P2입니다. 얘도 그냥 트레일러를 좀 보여드리면요. 약간 예전에 와우 생각이 좀 나요. 이런 걸 보면. 얘도 언리얼 엔진이고 뭔가 얘도 다양한 직업 있고 게임 플레이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코스모스 체인의 지금 대표적인 게임이거든요. 보시면 이런 거를 사전적으로 NFT, NFT 관련 영상도 제가 어제 올렸으니까 그것도 그냥 보시면 이런 NFT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캐릭터를 팔았고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3D로 보시면 이렇게 게임 플레이 할 수 있는 걸로 주어질 겁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막 좀 3D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하면서 뭔가 생활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보이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솔라나 계열 중에 다른 것 중에 제노패치라는 것도 있고, 얘도 뭔가 포켓몬 고 그런 거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애플 헬스랑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시계 차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뭐 펫을 키우고 뭐 이런 게임도 있어요. 다양한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스타트라스 하나에 매몰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선택에 있어서 모든 건 본인 판단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시고요. 여기까지 스타틀라스 더 알아보는 2탄에 대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보니까 아까 12월 31일이던데 올해 마지막 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시고요. 너무 호카창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연말 마무리 올해를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2022년도 잘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